2016년식 소렌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대략 11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셨어요. 7년 동안 많이 탄 건지 적게 탄 건지는 모르겠어요. 적당히 타신 건가? 아무튼 2016년식 소렌토 차량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차 검수예요. 신차 때부터 딱 한 분이 계속 운행을 하신 거고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겁니다. 1:1 개인 직거래죠. 판매자께서 구매자께 내 차는 최상급입니다. 손댈 게 없어요. 수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일단 차량은 어제 입고가 되었고 아주 추운 겨울철이고 그리고 디젤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동이 잘 걸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룻밤만 세워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무척 추웠습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렸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확실하게 한 방에 잘 걸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님께서 이 차량의 본래의 소유자분께 차량 정비 이력을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럼 최근에 뭐 수리하신 게 있으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단골 정비업소가 있었다면 정비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 부분만 좀 출력을 해도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어요. 차량가액은 시세보다 대략 10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물론 주행거리와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다면은 컨디션 나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차량을 판매하시는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유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무사고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완벽한 무사고는 아니었어요. 앞 범퍼는 교환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무사고가 아니라 단순 앞 범퍼 교환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겠죠. 도어, 트렁크, 루프, 차체, 유리, 본닛 등등등 다른 부분들은 전혀 파손된 적이 없고 도색을 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라이트를 양쪽 탈부착을 했던 표시가 있고 프론트 범퍼는 100% 교환을 하신 거예요. 100%. 그 도색을 했을 때 먼지 덩어리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차량을 들어 올렸을 때 안쪽 범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판매자의 거짓말. 내 차량은 사고 수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도 확인해 봤습니다. 실내를 확인했을 때는 이 차량은 100% 흡연 차량입니다. 아무리 방향제로 냄새를 없애려고 해도 특유의 그 연초의 냄새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실내 내장재에 담배의 그 쩌든 느낌이 아직 실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담배채가 아주 많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마치 결혼을 하기 전 제 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엔진오일도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클리너 상태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주행거리는 예상되지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엔진오일 교환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각수의 비중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냉각수의 양은 정량이 있습니다. 색깔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비중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냉각수가 문제를 발생시킬 확률은 매우 낮겠네요. 색상 상태도 깨끗하고 비중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나? 그런데 엔진룸 세척은 절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묵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차량이라도 엔진룸이 반짝반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로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꼭 세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닦는 편입니다. 일단 눈 씻고 찾아봐도 사고 부위는 앞 범퍼 교환한 거 단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본닛을 열었을 때 본닛에 힘이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본닛 쇼버가 다 터졌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이게 쿵 떨어져서 제 머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딱 한 번에 잡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 차량의 두 번째 소유자께서 워셔액을 충전하다가 퉁 떨어지면 다칠 수가 있겠죠. 본닛 쇼버는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충분히 혼자 교환하실 수가 있어요. 상단에서 오일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디자인 커버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쓸렸었지? 3번 인젝터 배선이 디자인 커버와 비벼지면서 까졌어요. 이거는 오늘 꼭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나, 이거 불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시동이 잘 걸렸던 이유가 있었네요. 에어 플러그는 모두 다 교환을 하신 차량입니다. 완전 새 거예요. 그에 반해서 디젤 메인터넌스는 단 한 번도 하신 차량이 아니고요. 흡기 클리닝이나 인젝터 리빌드, DPF 클리닝, 디젤 자동차를 갖고 계신 유저분들이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손대신 흔적은 없습니다. 아하, EGR 도 한 번도 교환이 안 됐네요. 당연히 이상이 없다면 교환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EGR 쪽은 한 번 정도 교환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조금 발생할 요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열간식인데도 엔진 소리는 정비사분들은 딱 느끼실 정도로 엔진 소리가 무언가 이상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상단에서는 오일 누유가 되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깨끗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엔진 소리가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은 구동 벨트 쪽을 한 번도 작업을
작업을 하신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왜 정비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볼트의 흔적을 저희는 찾을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작업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확연하게 띕니다. 구동벨트 세트만 교환하셔도 엔진 소리는 그나마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오일류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연료 라인 쪽도 깨끗해요. 만약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이 부분만큼은 교환하시길 추천드리는 부분은 엔진 마운트와 미션 마운트 그리고 롤로드 브라켓 이 세 가지는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핸들에 진동이 있습니다. 마운트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특유의 진동이 핸들로 감지가 됩니다. 연료 필터를 볼까? 연료 필터도 한 번도 교환하시는 것 같지 않네요. 배터리는 교환하셨고 차량 올려보기 전에 스캐너 점검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캐너를 꼭 찍어봐야 돼요. 혹시라도 숨겨진 고장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도 확인해봐야 되겠죠. 계기판에 특별하게 고장 코드가 정돈되는 건 없었습니다. 참 요즘 차들은 검색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옵션이 제외된 부분들 빼고는 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 구분 시스템, 계기판에 무언가 점등이 되지 않아도 스캐너 상에서는 숨겨진 고장 코드가 있습니다. OCS 쪽에 고장 코드가 2개가 발생을 하네요. 이런 부분은 스캐너 점검을 하지 않는 한 찾기가 어렵겠죠. 이 부분도 고지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저는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옮겨서 밑에 하체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오일류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전 소유주께서 엔진 오일류는 단 한 방울도 없다고 하셨었는데 그걸 꼭 확인해야 돼요.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고객님께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일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으셨어가지고 그 부분만 없다면 바로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프트를 옮겨야 되는데 저 아저씨도 저기서 장사하고 계시네. 아저씨 거기서 장사하지 말라니까요. 저 아저씨 진짜 아저씨 여기서 장사하지 마시라고요. 몇 개만 팔다 할게요. 여기 지금 여기 자릿세를 응? 내고 하는 거요? 그냥 하는 거요? 차량을 올려보겠습니다. 하체 상태도 보고 싶어요. 참고로 이 차량은 4륜 차량입니다. 언덕길도 자갈길도 험난한 주행이 가능한 짠짠짠 4륜. 저희가 차량을 테스트 운전을 해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체 소음은 엄청나게 큰 소음은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찌걱 꾸걱 겨울철마다 항상 내 귀를 귀찮게 하는 그런 소음은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앞쪽에서 엄청 크게. 부식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10만 킬로가 넘어서 그런가 고무 부식의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더코팅을 엄청나게 잘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부식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볼트 하나하나에도 다 언더코팅제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주행거리 흔적이 있습니다. 고무 부식의 상태는 조금씩은 다 갈라져 있어요. 뒤쪽에서도 오일류가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의외네요. 전혀 없어요. 제일 심한 부식의 흔적이라고 해봤자 딱 이 정도입니다. 뒤쪽 샤프트의 상태도 나쁘지 않고 부트의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조금 특이한 게 머플러가 너무 깨끗한데요? 원래 이 정도 주행거리와 이 정도 연식이면 머플러에 부식이 분명히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끗합니다. 교환하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언더코팅제를 어떤 걸 사용하셨지? 언더코팅 한 상태에서 오래되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시더니 뚝뚝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짱짱하게 다 잘 붙어있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이 언더코팅제는 쓸만하다, 내가 사용해봤는데 오랜 시간 몇 년이 지나도 잘 붙어있다, 그런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상하게 언더코팅 광고는 안 들어와요.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뒤쪽 서스펜션 쪽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이 들어갈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쪽을 꼭 확인해야 돼요. 고객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앞쪽이 있거든요. 하단 커버를 분리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트가 드럽게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 차량들은 엔진오일 교환할 때 참 힘들어요. 이 하단 언더커버를 탈거했을 때 이 카바 안쪽에 오일이 잔뜩 묻어 있다면 100%죠. 왜 깨끗하지? 당혹스럽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10만 킬로 넘게 운행했는데 오일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 한 2-3년 정도밖에 안 된 차량 같아요. 하다 오일팬을 한번 교환하셨네요. 미션 쪽에서도 오일류는 단 1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 신품 같다. 엔진 앞쪽 프론트 케이스에서도 오일류는 없습니다. 통이 문제인지 모터가 문제인지 호수가 문제인지 무엇이 여기 줄줄줄 새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셨던 오일류는 합격이에요. 합격. 하체 상태를 한번 또 훑어봤을 때 브레이크 패드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얘도 거의 새 거예요. 부식이 이렇게 없지? 이 앞쪽도 지금 다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더코팅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하신 거야? 앞쪽에서 소음이 났던 원인은 스테빌라이저 부싱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실리콘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보고 제가 테스트 운전을 해보면 소음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요암 상태도 양호합니다. 아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한데요?
소모품을 교환하거나 무언가 작업을 한 차량은 아닌데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뽑기를 잘하신 건가? 연식도 있고 주행거리도 10만 킬로 넘었는데 깨끗합니다. 얼마 전에 검사도 다 받으셨고요. 엔진의 뒷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아주 훌륭한데? 약간 점점점 보이는 거는 저게 오일이 아니라 언더코팅을 뿌릴 때 튄 흔적이에요. 와, 이거 볼 거 없다. 영상이 어떻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행 테스트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점검들도 저희 온 식구들이 모여서 도어도 다 열어보고 사고 유무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해봤을 때 이 차종은 10점 만점에 8점,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한 차량인데 멀쩡해요. 뭐지? 특별하게 무언가를 교환하신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좋아요. 차량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완전 의외예요. 이 차량은 현재 고객님께서 1,750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중고차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이 정도면은 구매하실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견인대에서 오는 차량을 봐야 돼요. 경매 차량을 구매하셔서 가져오고 계십니다. 과연 경매 차량의 상태는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경매 차량 중고차 검수를 해보겠습니다.